위클리 브리핑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위성훈 연구원님 그리고 김요미 팀장님과 함께 시장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사이에 또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진행이 됐는데 좀 아쉽게 끝났던 모습입니다. 근데 시장의 반응은 크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어떻게 흘러갈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호르무즈 해협이 재봉쇄가 되기는 했는데 주말 사이에 좀 핵심 포인트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란 전쟁 이후부터 계속 이제 주말 사이 뉴스가 좀 혼란스럽게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는 형국인데요. 네. 일단 금요일 미국 증시만 하더라도 좀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10일 휴전이 이제 결정된 직후에 이란의 이제 외무장관 측에서 남은 휴전 기간 동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완전히 전면적으로 개방을 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하면서 거의 이제 이란과 합의가 가까워졌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국제 유가 레벨 때도 이제 하루 만에 거의 뭐 10%대 하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 3대 지수도 1%대 이제 강세로 네. 이제 금요일 증시가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주말 사이에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이란 혁명 수비대 측에서 그 호르무즈 해협 이제 재봉쇄를 다시 이제 유지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주말 사이에 뭐 선박 피격과 같은 부분들이 이제 계속 잇따라 전해지면서 사실 뭐 지정학적 긴장감이 뭐 재고조되는 거 아니냐에 네. 대한 뭐 뉴스 플로우들이 이제 주말 사이에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사실 그 2주 휴전 만료 시한이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번 주 22일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나 내일 중에 뭐 2차 회담이 성사돼 갖고 사태가 다시 이제 수습 국면으로 진행되는지 저희가 지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이제 휴전이 좀 마무리가 되는데 그 전에도 좀 마무리되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희가 보면 될 것 같네요. 우선은 사실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좀 급락을 해서 그런 부분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시장의 반응은 사실 크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좀 시나리오 어떻게 예상하고 계실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뭐 주말 사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뉴스가 뭐 재차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을 하긴 했지만 저희는 이제 여전히 큰 틀에서 네. 양측 간의 이제 협상 진행 국면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이제 전술적으로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약간 심리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사실 뭐 이란의 핵 보유 문제라든지 네. 뭐 전쟁 관련 피해 보상 아니면 뭐 이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같은 이제 쟁점들이 사실 단기적으로 타결되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들 간에 이제 뭐 이번에 이제 주말 뉴스처럼 계속 알력 다툼이 조금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국 그 정치나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뭐 이란이나 이제 트럼프 모두 사실 부담들이 계속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와 같은 협상 테이블을 완전히 뒤엎는 그런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도 희박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좀 유력한 시나리오는 그 22일 그 휴전 만료 시한 이전에 사실 협상 시한이 좀 더 이제 연장되는 국면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도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을 이제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휴전 기한이 연장 발표가 이제 나타난다면 시장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노이즈들은 계속 좀 나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거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고요. 또 휴전 연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도 전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이어서는 유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상승하고 있기는 한데 그렇죠. 그래도 $80 선인 것 맞아요. 같아요. 사실 그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거의 10% 넘게 네. 급락을 했고, 그 이슈가 사실 다시 호르무즈 재봉쇄다라고 하면은 되돌림 과정은 하겠죠. 근데 지금 보면 7, 8%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처럼 뭐 세 자릿수로 간다라는 얘기들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국제 유가가 조금 변동성은 보일 수 있겠지만은 배럴당 WTI 기준으로 한 $80 내외 수준에서는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사실 생산 차질 때문에 중동 전쟁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내려오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뭐 한 $7, $80 정도 내외에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은
관련된 불안감들은 조금 진정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상방 압력은 크지 않을 거다라고 네, 그렇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오늘 80달러 선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시장 다시 리스크 오프 상태로도 좀 안 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늘은 들기는 하네요.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이번에 뭐 잡음이 생기긴 했지만은 최악의 상황은 이제 지났다라는 인식이 있고, 과거에도 뭐 러우 전쟁이나 뭐 미중 무역 협상도 그랬지만은 휴전이나 이런 걸 하고 나면은 점차적으로 시장에서는 학습 효과로 인해서 그 영향력이 좀 둔화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들이 어떤 시장의 어떤 상승 추세를 바꿀 정도의 요인일까라고 보면은 좀 더 진정될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상승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네. 기대감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 미국 증시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미국 증시 굉장히 4월 이후부터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저희는 여전히 이제 전쟁 사태가 뭐 격화되는 시나리오가 발발하지 않는 이상 미국 증시 현재 반등 경로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4월 이후부터 시장은 이제 이미 전쟁에서 실적으로 조금 초점이 많이 이동을 네. 한 상태예요. 근데 미국 증시가 저희가 보더라도 연초 이후에 사실 그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이익 전망치는 사실 계속 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연초 이후부터 뭐 AI 버블이라든지 네.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이미 전쟁과 같은 이슈들을 소화를 하면서 주가는 사실 조정을 받아 놨던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가 오히려 이제 저평가 매력도가 좀 높아지면서 최근에 이제 나스닥 지수가 13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이러한 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사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세금 납부 시즌 종료와 더불어 이제 유동성 여건도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4월 말에 이제 4월 말이랑 5월 초에 저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러한 실적 기대감 반영하면서 그 4월 말이나 5월 초까지는 계속 긍정적인 흐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으로 초점이 좀 이동하다 보니까 5월 초까지는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도 좀 넘어와 보면요.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번 주. 네, 일단 코스피는 그 전쟁 이전 전고점이 6,300포인트 돌파 네. 시도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뭐 거의 1% 안쪽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거의 기정사실화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도 미국 증시랑 마찬가지로 반도체 중심으로 계속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돼 갖고 그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 굉장히 저평가 국면에 현재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펀더멘털 상으로도 우상향 기조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네. 보고 있긴 한데 다만 단기적으로 4월 이후에 거의 코스피가 23% 정도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실적 기대감을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구간이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300포인트 도달한 이후부터는 사실 뭐 차익 실현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자금 유입 간의 수급 공방전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수 측면의 대응보다는 이제 종목 장세 측면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재는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300 재돌파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시장에 있는데 사실 지수가 이렇게 돌파하고 나서는 종목 장세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을 해주고 계시고요. 종목별로 좀 대응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렇다면 업종이라던가 종목 측면에서 좀 어떤 부분 저희가 초점을 맞춰봐야 될까요? 사실 업종을 국내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반도체의 빅2는 이제 일단 가져가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방원이라든지 금융과 같이 기존의 이제 실적 모멘텀이 견조하거나 아니면 이제 국내 정부 정책이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포트폴리오의 이제 일정 부분을 유지해야 되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외에 사실 추가적으로 시장 내에서 초과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최근에 이제 전쟁 이후에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전이나 뭐 신재생 에너지 같은 이제 대체 에너지 관련주가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전 산업이 뭐 주요국 대비 여전히 경쟁력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 신재생 관련주도 그 현재 정부가 굉장히 정책적인 모멘텀이 올해 내내 이제 집중이 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해둔 상황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주도주 중심의 전략과 더불어 이 대체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꾸준히 이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떻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나 정책적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출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추가적인 이런 수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재생 에너지나 또 원전 부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 이벤트도 저희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미 이란 협상 진전 여부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21일에 그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이 이제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부분도 이제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고 그 외에는 사실 아무래도 미국이나 한국 증시 모두 실적 시즌에 진입을 하면서 네. 뭐 이제 테슬라와 같은 이제 주요 미국 기업 실적이나 그리고 이번 주 이제 23일에 예정되어 있는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주도주들의 이제 실적 발표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미장에서는 테슬라 중심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또 SK 하이닉스 그만큼 오늘 시장에서도 뭐 주가 흐름에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이번 주 시장 전망 여기까지 저희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